박경기 아산시장이 시가 조정한 교육 지원 예산은 충남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등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안건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뜬금없이 자문단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새학기 들어 학사 일정도 정상화되면서 대학 캠퍼스와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지원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 박경기 아산시장이 시가 조정한 교육 지원 예산은 충남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집행부와 협치는 없다고 선언한 시의회에 대해서는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교육지원 예산 9억 원가량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산시. 박경기 아산시장은 다시 한번 교육 주관기관은 교육청이라며 이번에 시가 조정한 교육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채무 규모가 1,300억 원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다며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교육 보조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 교육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국비고가는 차고 넘치는데 우리 아산시는 큰 부채를 지고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또한 시가 전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며 절감된 예산 역시 예술과 스포츠 등 교육 분야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에는 책임을 아산시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중단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청이 자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22일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아산시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아산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등 5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안건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고 뜬금없이 자문단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처리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비롯해 건립 규모와 설계 방향, 이전 부서의 범위 등 해당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하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을 추천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려 475일 만에 열린 이날 운영개선 소위에선 모두 3건의 안건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자문단 구성의 건이 포함된 겁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뜬금없단 반응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국회 내 세종의사당 TF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문단을 만들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뿐이고요. 아시다시피 국민 누구나가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파 지역을 넘어서는 국가 안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안 제정을 촉구하며 운영 개선 소위 개최를 요구했던 강준현, 홍성국 의원실도 예상 밖의 일이라며 한방 먹었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슈가 또다시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자문당 구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더 이상의 지연 행위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세종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당은 성명을 통해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던 중 김 의원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종 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시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이 여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 중입니다.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새학기 들어 학사 일정도 정상화되면서 대학 캠퍼스와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입니다. 쉬는 시간 강의실 이동을 위해 나온 학생들로 캠퍼스가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썰렁하기만 했던 대학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대면 수업은 물론 입학식과 신입생 OT는 정상 진행됐고 그동안 못 갔던 MT를 떠날 생각에 3, 4학년 선배들도 설레긴 마찬가지입니다. 선후배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노니까 되게 즐겁고 마스크도 쓰고 다녔었는데 얼굴 보고 또 어색한데 또 재밌고 또 이번에 MT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설레고. 다른 대학교에선 동아리 홍보제도 열렸습니다. 동아리마다 부스를 차려놓고 신입부원 모집에 열을 올렸습니다. 동아리들이 대외적으로 원활하게 신입부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동아리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홍보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돼 있던 대학 주변 상권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부쩍 늘면서 매출 회복도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확실히 학생 수가 많아져가지고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모처럼 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공사와 용역의 지역업체 수주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내 부단체장 등 30여 명과 회의를 열고 각 시군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제한 입찰 방식 위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도의 지역업체 수주율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용역을 발주하고 6개월여간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우선 동남구에 300대 주차가 가능한 공영차고지 한 곳을 조성한 후 중장기로 서북구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서남권 어르신 건강돌봄센터가 도고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센터는 모두 1억 원이 투입돼 재활운동기구와 보건교육, 사무실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 영양사 등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한편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는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이번 도고와 선장, 송악면이 속해 있는 서남권 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중앙과 동부, 북부권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백제 한성기 때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고분 5기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한 개 고분은 흙이 아닌 돌로 쌓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 일대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이면 읍내리 일원, 해발 약 109m 높이의 구릉 정상부에서 고분 5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 중앙에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1호분은 최대 추정 규모가 직경 약 58m, 높이 약 6m에 이릅니다. 하나의 무덤 봉분 안에 여러 개의 매장 시설을 둔 이른바 다곽식으로 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이 지역 일대에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봉분을 이루는 재료가 기존에는 흙을 주로 이용을 했다면 여기는 적석으로 무덤 봉분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봉분 안에 여러 개의 그 매장 시설, 시신을 안장하는 관곽 시설들을 두고 있다는 게. 또 2호부터 5호분은 1호분에 잇따라 조성된 직경 20m, 높이 2.5m 내외의 소규모 고분입니다. 1호분과는 달리 흙을 이용해 봉분을 쌓아 올렸고 봉분 안에 매장 시설이 적다는 점에서 1호분보단 낮은 위상을 지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고분들은 매장 시설과 부장품 등으로 밀어볼 때 백제 한성기 축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꽤나 지방에서 권세가 있는 집안에서만 저 정도의 무덤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5기 고분 외에도 구릉의 남사면 아래쪽에서 고분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로 추정되는 구상 적성 유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이곳에 대한 추가 고증 절차를 거쳐 보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를 통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면 향후 이 지역을 뭐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시민들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적으로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들 고분은 세종시 일대의 고대 문화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조치원읍 상리 지역에 대한 간판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조치원 버스터미널 앞 중심가로 400m 구간의 건물 31동과 업소 60여 곳에 오래된 간판 200여 개를 교체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120일 동안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디자인과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호강 체육공원 축구장과 세종 시민운동장 보조 경기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정상 운영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며 시 누리집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동면에 있는 미호강 체육공원은 국가하천 친수구역 안에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주차장 129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민운동장은 주 경기장과 보조 경기장, 주차장 551면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문화행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봄 기운이 넘치면서 여러분들 여행 한 곳쯤은 다녀오셨죠? 지난 주말에 주요 관광지며 도로가 꽉 막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그동안 많이 답답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럴 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 주변에 좋은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천안 시립미술관이 4월의 문화행사로 맛살 작가와 함께하는 뮤지엄 피크닉 콘서트
햄스터 파우더 클럽 공연이 열리네요. 빠빠빠빠빠 하고 신나고 달콤하게 노래하는 4인조 밴드인데요.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야외 테라스에서 열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렉 기타와 드럼이 어우러져 봄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2023 흑토끼의 기획전 무릉묘원과 연계해 진행이 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사는 토끼의 캐릭터를 소재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하는 맛살 작가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진행한다니까 기대해 보세요. 문화행사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이 관람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냐고요? 천안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041-901-6624, 901-6624번으로 지금 바로 콜! 자,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치매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아시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 강추드립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을 4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운영한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원성이동 극동아파트 경로당과 동면 수나밀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답니다. 치매 예방 체조, 옛 노래 부르기, 웃음치료, 컵타놀이 등 각종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인지 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등 다양한 검사도 다 해드리니까 이 기회에 꼭 참여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자녀분들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동남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783, 서북보건소 치매안심센터 521-5740으로 지금 바로 아셨죠? 똑똑똑. 건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서 심정지 환자 발생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 서북소방서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네요. 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아니어도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시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노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천안 시민으로 5인 이내 한 팀을 구성해 5분 이내에 짧은 연극 형태의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답니다. 아셨죠? 3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니까요. 천안 서북소방서 구조 구급팀 041-360-0311, 360-031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고고고.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에 오늘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도청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충남도는 사흘째가 돼서야 뒤늦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정보 주체, 즉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과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 대응 조치 등 고지해야 할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건을 충남도가 인지한 건 지난 20일. 도는 문제가 된 파일을 당일 비공개 처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에겐 이튿날까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담당자라든지 도에서 이번에 유출됐다고 이게 뭐 고지받거나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받은 건 없어요.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어떤 보완 대책을 세우는지 알림으로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기능 차원에서 반드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을 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인 22일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더딘 대응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가오는 주말인 25일과 26일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딸기 농가와 제과업계의 상생을 목적으로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빵을 소비자에게 10% 저렴한 값에 선보입니다. 또 호두과자 굽기 체험과 사전 선발된 인원이 참여하는 빵지 순례 등도 진행됩니다. 아산문화재단이 다음 달 29일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1회 백의 종군길 전국 걷기대회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에 백의 종군길을 걸으며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효의 길과 충의 길, 구국의 길 등 3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아산문화재단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는 2026년까지 천안시에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법 주차는 단순히 도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또 근처 사고 발생 시 구급차나 경찰차의 진입을 방해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사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편리를 위한 불법 주차가 다른 사람의 불편을 넘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면 단속 사각 지역이더라도 쉽게 주차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